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 유리수의 덧셈, 두 번째, 수직선을 이용한 정수의 덧셈, 세 번째, 덧셈의 계산 법칙.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의 덧셈. 자, 유리수의 덧셈 중에서도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의 합에 부호 같다 했으니까 공통의 부호를 붙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이 부호가 같은 마이너스 두 숫자를 합합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뭡니까? 4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뭡니까? 3입니다.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의 부호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괄호 안의 숫자 계산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플러스끼리 합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입니다. 그럼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의 부호,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9니까 플러스 9가 정답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숙달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숫자의 합은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부호가 다른 두 숫자의 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절대값의 차입니다. 자, 두 숫자가 합하는데 지금 차를 구한다는 겁니다. 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큰 데에서 작은 걸 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차는. 자,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부호가 다른 두 숫자의 합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5와 마이너스 10, 부호가 다른 두 숫자를 플러스 지금 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라고 했으니까, 자,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10이 됩니다. 자, 절대값의 차라고 했는데, 차라는 거는 뭡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값 10에서 절대값 5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이 큰 숫자의 부호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절대값이 큰 거는 10이니까 그때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을 계산하면 5니까 앞에 부호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부호가 다른 두 숫자의 합은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리수의 덧셈을 계산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 두 개 보면, 자, 보니까 두 숫자의 합입니다. 그렇죠? 자, 합이 중간에 있는데 부호가 다릅니다. 마이너스고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부호가 다릅니다. 자,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절대값의 차. 자,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은 13이고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입니다. 그렇죠? 그럼 절대값의 차라는 거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뭡니까? 절대값이 큰 숫자의 부호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뒤에 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두 숫자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부호가 다릅니다. 자,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고
플러스 15의 절대값은 15입니다. 자, 그럼 절대값의 차에다가, 그러니까 15에서 7을 뺏는 거에다가 절대값이 큰 쪽의 숫자의 부호를 붙인다 그랬으니까 플러스를 앞에 붙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8. 자, 그럼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자, 부호가 다르면 또 역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절대값의 차, 마이너스 8의 절대값 8이고 플러스 8의 절대값도 8입니다. 절대값의 차에다가 자,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결국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8, 8 똑같으니까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값이 같으니까 부호를 어느 숫자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건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0이 되어집니다. 자, 0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수된 상태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그 두 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플러스고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것끼리 두 개 합합니다. 자, 그럼 절대값 2분의 3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도 2분의 1입니다. 자, 절대값의 차에다가 그러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뺏는 거 절대값의 차에다가 부호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숫자의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플러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그 두 개도 한번 해볼까요? 자, 뒤에 그 두 개는 보니까 부호가 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부호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절대값의 합에다가 자,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의 부호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먼저 계산 한번 해보면 괄호 안에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2 곧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랑 3분의 1이랑 합하니까 역시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합합니다.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부호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절대값의 차를 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렇죠? 0이니까 부호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수직선을 이용한 정수의 덧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한 점에서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직선이 나타나자 있을 때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하느냐 하면 원점에서부터 항상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은 어디서부터? 원점입니다. 원점. 자, 원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금 보니까 몇 칸 갔습니까? 3칸 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 또다시 뭡니까? 플러스 4만큼 간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4만큼. 그래서 두 개 더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밑에 답의 결과가 뭡니까? 플러스 지금 7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플러스 7. 자,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나져 있는 것, 읽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항상 출발은 어디서 한다 그랬습니까? 원점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원점에서. 자, 원점에서 뭡니까? 마이너스 3. 왼쪽으로 왔으니까. 맞죠? 그 결과에다 또 마이너스 3을. 자, 그렇게 두 개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죠? 4만큼. 그랬을 때 결과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7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한 번 더. 자, 역시 뭡니까? 출발은 원점에서 합니다. 원점에서. 자, 원점에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먼저 플러스 3만큼 갔습니다. 지금 플러스 3.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만큼. 자, 그렇게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수직선을 이용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예제 1번 풀듯이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시험을 풀 때, 시험 문제를 풀 때 수직선이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수직선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3만큼. 자,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7만큼. 맞습니까? 플러스 7만큼.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는 플러스 4만큼 가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플러스 4다.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수직선은 그냥 읽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덧셈의 계산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의 계산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바꾸는 걸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를 B 플러스 A로 바꾸어 놓는 것. 우리가 나중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 수학에서 우리가 갈로를 쳐주는 것, 갈로를 쳐주는 걸 결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를 서로 다르게 이렇게 쳐줘도 계산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수학에서 갈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먼저 푼다는 의미입니다. 갈로를 쳐준다는 것은 이것부터 먼저 푸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로를 그 대신에 갈로를 다르게 쳤다라는 것은 이 연산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같아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라 해야 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중간에 마이너스이고 이러면은 순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중간에 플러스. 그랬을 때 덧셈의 결합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합법칙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계산 순서를. 왜냐? 갈로를 친 것부터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리수의 덧셈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순서대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그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거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거의 분모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이거 두 개 먼저 풀면, 분모 같은 것끼리 먼저 풀면 굳이 통분하지 않고 바로 풀 수가 있으니까 조금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자리 바꾸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교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환 법칙으로 자리부터 먼저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1, 그 다음에 플러스 3, 별하는 자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중간에 플러스로 연결해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숫자를 먼저 푸는 겁니다. 분모 같은 것끼리.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호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은 차라는 거는 큰 데서 작은 걸 빼는 걸 말합니다. 4분의 11이 더 크니까 4분의 11에서 4분의 3을 빼는 겁니다.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4분의 11에서 4분의 3을 빼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8이 나옵니다. 그렇죠? 4분의 8이 나오고 앞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4분의 8은 약분하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의 합입니다. 왜냐?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의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리수의 덧셈을 계산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대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부호끼리, 분모의 숫자가 같은 것끼리 계산하면 굳이 통분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3인 것은 3인 것끼리, 분모가 2인 것은 2인 것끼리 이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자, 이렇게 우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분모가 2인데 요거는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절대값의 차라는 것은 절대값이 큰 숫자에 작은 숫자를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는 부호가 같습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이럴 때는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의 부호를 붙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러면은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2, 곧 약분하면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3, 곧 약분하면 1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번에는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부호가 다르면은 절대값의 차에다가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를 붙인다 그랬는데 이건 빼니까 뭡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0은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바로 0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